새벽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이공. 끊임없이 차량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룬 밤의 피로가 역력했다. 링은 작은 회사의 회계사였다. 불안정한 직장이었지만 고향에 있는 늙은 어머니와 자신을 부양할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링의 삶은 단조롭고 고단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푼돈이라도 아끼려고 했었다.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였고 자신도 힘겨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그날 오후 퇴근 후 링은 평소처럼 길거리 노점에서 차를 사려고 들렀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길 건너편에서 작고 마른 체구의 중년 여성이 복권을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바랜 옷을 입고 얼굴은 깡마르고 다리 한쪽이 불편한 그녀는 낡은 목발의 의지에 힘겹게 움직였다. 손에 복권 뭉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복권을 권했다. 링은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너무 힘들어 보이네. 하지만 링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갑자기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는 비명소리가 링의 귀를 때렸다. 링은 뒤돌아보았다. 복권을 팔던 여자가 인도에 쓰러져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젊은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여자의 가방을 날치기에 달아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링은 도둑을 쫓는 오토바이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뭔가 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링은 심호흡을 하고 주먹을 꽉 쥔 채 도로로 뛰어들어 도둑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토바이는 골목길을 빠르게 질주했지만 링은 포기하지 않았다. 있는 힘껏 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도둑이야. 다행히 골목 끝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이 재빨리 손수레를 밀어 도둑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았다. 균형을 잃은 도둑은 오토바이와 함께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링은 달려가 도둑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포위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도둑은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링은 복권 판매원에게 가방을 돌려주었다. 마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 달 동안 손주 약간 모은 돈인데 손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고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링은 마이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링은 그 자리에 앉아 마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저녁 노을 아래 식어버린 차 옆에서 마이 할머니는 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때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다. 큰 아이는 멀리 떠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병에 걸렸다. 생계를 위해 복권을 팔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최근에는 버려진 손주까지 맡게 되어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링은 말없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솟아올랐다. 마이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링에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링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링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하숙방으로 돌아온 링은 마이 할머니와 그녀의 힘겨운 삶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메마른 얼굴에 흐르는 눈물,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찬 눈빛이 링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돕지 않았다면 누가 도왔을까? 링은 자문했다.
다음 날 아침, 링은 양철 지붕으로 된 허름한 집에 사는 마이 할머니를 찾아갔다. 링을 본 마이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어떻게 여기에 왔니?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링은 마이 할머니에게 몇십만 동, 생활비에서 아껴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건넸다. 손주 약값에 보태세요. 부디 사양하지 마세요. 작은 정성입니다. 마이 할머니는 링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링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링은 더 과감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회사 채팅방에 마이 할머니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겪은 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복권 판매원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고 아픈 손주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링의 메시지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몇몇 동료들이 호기심에 질문을 했지만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었다. 링은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친한 동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며 조금씩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점차 기부금이 늘어났다. 특히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나이 많은 찐이라는 동료가 나서서 기부를 독려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결국 링은 며칠 만에 우바만 동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강도 사건 이후 마이 할머니는 다리 부상으로 복권을 팔 수 없었다. 링은 마이 할머니를 대신해 복권을 팔기로 결심했다. 퇴근 후 마이 할머니 집에 들러 복권을 받아 거리로 나섰다. 링은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복권을 사라고 권하면 사람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차갑게 거절했다.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링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리가 아프도록 서서 웃는 얼굴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권을 권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링에게 비꼬듯 말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복권을 팔다니 사무직이라 돈 벌러 나온 거 아니야. 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 할머니가 매일 이런 멸시를 견디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생각에 링은 더욱 마음을 다잡았다. 마이 할머니를 돕는 동안 링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저녁에 복권을 팔고 마이 할머니를 돕느라 자주 지각을 하게 되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상사 흥은 링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링, 요즘 자네가 너무 나태해진 것 같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네 자리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업무 스트레스와 마이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링은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이 할머니와 손주의 밝아진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어려움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을 질투하던 동료 퐁이 상사에게 링을 고발했다. 링은 누명을 쓰고 일주일 동안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링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링은 억울했지만 마이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진실은 곧 밝혀졌다. 찐을 비롯한 동료들이 링의 결백을 증명해 주었고 오히려 퐁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흥은 링에게 사과했고 퐁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링은 진정한 동료애를 느꼈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링은 마이 할머니를 계속해서 도왔다. 복권 판매는 쉽지 않았지만 링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단골 손님도 생기기 시작했다. 마이 할머니의 손주는 링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큰 아이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마이 할머니는 더 이상 복권을 팔 필요가 없어졌고 링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링의 작은 선행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켰다. 링은 여전히 바쁜 회사 생활을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링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의 작은 희망의 불빛을 밝혀줄 것이다. 사건은 이렇게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날 밤, 링은 좁은 방에 홀로 앉아 마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이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들은 나를 의심할 수 있지만 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거야. 다음 날 아침, 링은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작고 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그동안 아껴 모았던 얼마 안 되는 돈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근거 없는 비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링의 회사에서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정직 처분 기간 동안 링은 회사에 출근하여 해명해야 했습니다. 흥 사장과 동료들 앞에서 그녀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기록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흥 사장은 차가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링,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링은 목이 메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링을 모함한 풍은 그녀에게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고 링은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이 할머니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손자가 위급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술비는 수천만 원에 달했고 링과 마이 할머니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링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링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절망 속에 버려둘 수 없었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링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매일 출퇴근에 사용하는 낡은 오토바이를 팔아 마이 할머니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링은 전당포로 향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인은 오토바이를 살펴보고는 가격을 매겼습니다. 많이 쳐줘도 1,000만 원밖에 못 드리겠네요. 너무 낡았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링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감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이 할머니와 손자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링이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동정을 표했지만 대다수는 수군거리며 의심했습니다. 보나 마나 환심 사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로 돈 횡령한 거 아냐. 남의 일에 오지랖도 넓네. 한가해서 좋겠다. 그들의 말은 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나만 알면 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링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월급과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대출 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링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숨어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도우려고 한 걸까? 어느 날 저녁, 어두컴컴한 방에 멍하니 앉아있던 링의 문을 마이 할머니가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링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다. 정말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손자는 살 수 없었을 거야. 할머니의 말은 링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링은
마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할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동료가 흥 사장이 링을 해고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횡령 의혹뿐만 아니라 최근 링의 업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링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 없이는 사장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부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상세한 표로 정리하여 사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나아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링은 창가에 앉아 바깥 도로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과연 가치 있는 일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때 마이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 손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돕지 않았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랬다면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볼 수 있었을까? 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링이 방을 나서자 골목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연노란색 편지 봉투를 들고 링에게 다가왔습니다. 링 씨 맞죠? 남자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링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링에게 편지를 건네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마이 할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로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저와 함께 가시죠. 링은 어리둥절한 채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손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링, 넌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구나.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란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걱정하지 마렴. 링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남자는 이미 차문을 열고 링을 안내했습니다. 링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잃을 것도 없잖아. 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돌길과 나무가 늘어선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고풍스럽고 위험 있는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링은 차에서 내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화려한 꽃밭이 있는 넓은 정원이 드러났습니다. 한 하녀가 다가와 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으로 따라오세요. 마이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곳에, 복권 판매원이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니. 링은 한녀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있는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커다란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우아한 옷을 입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마이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링은 마이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마이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마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링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제 사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난 내 생각처럼 가난한 복권 판매원이 아니란다. 할머니는 과거에 큰 사업을 운영했지만 여러 사건을 겪은 후 숨어 살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충격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왜 복권 판매원으로 가장하셨어요? 손자분이 아프다는 것도. 마이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의 병은 사실이야. 하지만 복권 판매는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단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후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었거든. 이 냉정한 세상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지. 그리고 너, 링,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다. 링은 마이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난 그동안 널 지켜봐왔다. 네가 날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지.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란다. 내가 설립 중인 대규모 자선 재단 운영을 맡아주지 않겠니? 이 재단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요? 전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재단 운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요. 마이 할머니는 링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보여준 순수한 마음과 타인에 대한 헌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이 모든 것이 내가 널 선택한 이유란다. 물론 재단 운영 경험은 부족하겠지만 괜찮아. 내가 널 돕고 가르쳐 줄 테니. 중요한 건 내 진심이야. 그 진심이 이 재단을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링은 마이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토바이를 팔고 동료들의 냉소와 비난을 견뎌내고 대출마저 거절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링은 마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링은 마이 할머니가 설립한 자선 재단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링에게 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링은 특유의 성실함과 열정으로 빠르게 업무를 익혀나갔습니다. 재단은 링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병든 아이들은 치료를 받고, 가난한 노인들은 따뜻한 식사와 보살핌을 받으며 새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링은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풍을 포함한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풍은 처음에는 링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재단의 활동과 링의 진심을 직접 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어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링의 진심에 감동하여 하나둘 재단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였던 링은 오히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링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타인을 돕는 아름다운 마음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바마이가 링의 손을 잡으며 신뢰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들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찾고 있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나.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해볼 생각 있니? 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인생에 이렇게 큰 전환점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게요. 저도 할머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밤아이는 링에게 새 직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이전 회사에서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흥 사장은 링을 불러 완전히 달라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자네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었음을 확인했네. 이번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한다면 회사는 자네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네. 그녀는 이제 더 의미 있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바마이의 도움으로 그녀의 손자는
더 나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링은 자주 병문안을 가서 장난감과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링과 밤아이 모두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으로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링은 이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에는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링은 밤아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이 희망이라는 자선재단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그리고 노숙자들을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단 운영 방법을 배우고 후원자들과 소통하며 자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링은 열정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링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링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지원센터가 건립된 부지를 노리던 대형 부동산 회사가 링과 마이 희망재단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링이 재단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거요.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거요. 그녀는 밤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밤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렴, 얘야. 그런 놈들은 그저 널 겁주려는 것뿐이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단다. 그럼에도 링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 마이 희망재단이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소규모 후원자들은 불안해하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밤아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건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련이란다. 우리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투명하게 일한다면 진실은 스스로 밝혀질 거야. 링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의 모든 재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후원자와 언론의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론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지만 링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여전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링이 사무실을 나서자 갑자기 차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링은 간신히 옆으로 뛰어들었고 차는 그녀를 스치듯 지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링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밤아이는 곧바로 링을 찾아와 걱정스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두렵다면 그만두더라도 널 탓하지 않겠다. 링은 밤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밤아이는 링에게 젊은 변호사 휘를 소개했습니다. 휘는 대기업 관련 소송을 여러 번 담당했던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똑똑하며 열정적이었지만 매우 신중한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링 씨, 이자들을 상대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사와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더 깊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는 더 큰 음모도 발견했습니다. 그 회사는 공무원들을 매수해 어린이 센터 부지를 빼앗아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링, 밤아이, 그리고 휘 변호사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여러 부동산 회사의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생중계되었고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수의 탐욕 때문에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넘겼지만 링은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링은 단결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링과 그녀가 지키려는 약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과 법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부동산 회사는 토지 강탈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어린이 센터는 지켜졌고 이 사건은 많은 후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아이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냈구나, 링. 넌 이 재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선의와 끈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증명해 보였단다. 이 사건 이후 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도시 최대 자선재단 중 하나의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이었지만 링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링은 자주 자선센터들을 방문해 노숙자, 고아,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희망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수술 후바 마이 손자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아이는 손자를 데리고 재단 사무실로 링을 찾아왔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인 아이는 링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림에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링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내겐 가장 큰 선물이란다. 재단은 큰 위기를 넘겼지만 링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개선해야 할 빈곤 지역,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버려진 노인들이 아직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링은 굳은 결심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아이는 링의 사무실에서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재단을 네게 맡기고 싶구나. 네가 이 재단을 더 멀리 이끌어갈 거라고 믿는다.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재단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밝은 얼굴의 이웃들을 보며 링은 작은 새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 이웃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링, 이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을 뿐이에요. 재단의 첫 번째 어린이 센터에서 링과 밤아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밝혀줍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의 밤아이 옆에 선 링은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서 링은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니까요. 시간은 흘러 링은 마이 희망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휘 변호사와 함께 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재단의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어린이 센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링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마이 희망재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점점 더 성장했고 도시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링은 밤아이와 함께 첫 어린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밤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링, 내 덕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행복을 찾았구나. 정말 고맙다. 할머니, 이건 모두 할머니께 배운 사랑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링과 밤아이는 센터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밤아이는 링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마이 희망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밤아이의 이야기에 링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링은 밤아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을 전파할게요. 약자들을 위해 싸우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게요. 그 후로도 링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이 희망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국제적인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링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노력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빛을 가져다주는 작은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